아이들은 단지 학교와 집에만 갇혀있지 않다. 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 도덕화된 성이 얼마나 유치한지 이미 알고 있다. 어른들이 성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성이란 어른들의 공포와 무관하게 흥미롭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답지 않은 아이들, 부모와 선생 몰래 성장하는 아이들의 등장은 사회 문제가 된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양효실 작가의 책 불구의 삶 사랑의 말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오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랩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덕질을 시작한 덕PD입니다. 이번엔 덕질을 그림책. 네, 상상도 못한 그림책으로 옮겨가신대요. 야. 연세가. 세상에 내가 그림책 주문할 일이 생길 줄이야.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좀 그림책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붙여봤는데 두 네. 분은 혹시 그림책 지금 보시나요? 요즘도? 최근에 본 거는 달샤베트 그 백희나 작가님 구름빵. 근데 어렸을 때 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무슨 그거 세일해서 산 게 있는데 세일. 원리를 찾아라 아, 세일해가지고 맞아. 갑자기 확 끌려가지고 또 충동 구매해서 원리 한참 찾았죠. 원래 참 찾았지. 맞아, 나도 그거 기억난다. 그거는 지금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저도 사실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는 뭐 동화 같은 거 그냥 어렸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그쵸. 기억나고. 어릴 때 주로 보죠 그림책. 맞아요. 저는 만화책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약간 텍스트랑 만화책으로 네. 빨리 넘어갔어요. 덕PD는 만화책. 아. 어렸을 때 뭐 먼 나라 윤나라 완전 옛날 편부터 해서 못 나가요. 아니면 학습 만화들 뭐 아니면 그냥 만화들 진짜 그냥 코믹스도 빨리 봤던 것 같고 눈이 나빠지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림책 유튜브가 봐야 생기기 되는데. 이전에 제일 네, 만화책으로 눈을 버렸다. 그렇죠. 눈을 그림책이 파괴했던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오프닝 들으면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갑자기, 건가요, 정말? 성교육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 지난주였나? 한 1, 2주 된 것 같아요. 그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사업으로 선정한 그림책 몇 권이 소위 논란이 돼서 이게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일이냐?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걸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철회를 했죠. 그래서 네. 회수화 결정을 내렸다. 라면서 아니 그 책이 대체 뭐길래? 뭐길래?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기 힘든 책인가?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도대체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게 대체 뭐 기사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 몇 주요 장 들어가 있고. 사진들이. 그게 이제 국회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화면을 따다가 이제 그 기사에 썼던 것 같은데 실제로 과연 어떤 책들인가 저희가 오늘 여러 권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4권의 그림책을 준비했는데요. 네, 다 구하진 못했어요. 네, 이거 다 베스트셀러 구하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품절 사태라고. 그중에 4권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먼저 오지부터 어떤 책 읽으셨나요? 이 책이 제가 맡은 이제 2권의 책은 뭐냐면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 앞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은 둘 다 비슷한 책이에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게 아니면- 가장 유명해진 네. 책이죠 이번 이름은 사태에서. 되게 평범해요. 이게 덴마크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네요. 코펜하겐. 그리고 두 번째 책도 비슷합니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네, 거창해요. 이거는 호주 책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책이 문제가 된 게 그냥 서점에서 팔기만 했을 때는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나온 지 몇 년 됐죠. 그쵸. 출간이 잘 돼서 심지어 이제 해외의 어떤 수상작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잘 팔렸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 책을 이제 비치를 하고 이 책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발표 지침이 생기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우선 성교육 중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성교육이라는 게 이제 생식에 대한 이런 육체적인 과정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두 권의 성지식이죠. 책입니다. 성지식.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성지식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그림책이에요. 둘 다 그 여성과 남성이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 그래서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제 아기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 빼놓고 그치. 얘기하는 파트들을
제대로 그래. 다루고 그치.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 황새가 물어다줬다 뭐 이런. 제가 다른 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기 씨가 아기 집에 가서 아기가 돼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가는 여정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하다라고 느끼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과정이 이제 성행위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어린 아이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그렇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냥 이불로 가린다거나 이렇게 두 분의 중요 나체를 부분을 막 가린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하트로 않고.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가린다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성기와 성기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어떻게 이제 정자가 이동을 하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두 권의 공통점이고요. 두 권의 차이라고 하면 조금 그림체가 달라요. 뭐, 그림체가 좀 다르고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그 유럽 책은 좀 더 그 심플해요. 그러니까 그 맞아, 단순하죠. 아기가 이렇게 정자에서 아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냥 단계별로 보여줬다면 이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이 책은 좀 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아이와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몸은 어떻게 다르고 그 아이들이 커지면 각자 어떤 신체 변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임신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스토리가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좀 더 두껍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책이 되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두 권이.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논란이 됐던 그 한 커트가 그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그 장면을 단면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사실 되게 적나라하게. 교재처럼 그려놨어요. 근데. 되게 솔직히 네. 성적인 어떤 흥분이나 전혀 자극을 없어요. 주는 류의 그림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슨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심슨의 그림 있잖아요. 심슨 그렇네요. 그치.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나체이기는 해요. 사실은 나체고 이제 남성과 여성이 그 흥분된 어떤 성적으로 흥분된 장면을 포착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언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외설적이고 불필요한 성적 자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충동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답답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읽었는데 제가 주의 줬잖아요. 사무실에서 읽지 말라고. 저번에는 오티스 준비할 때였나? 네. 언제 한번 사무실에서 자꾸 뭐 하지 맞아. 않았었어? 검색할 때마다 자꾸 이제 그래, 그 섹스 섹스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포스터가 검색하다가. 자꾸 떠가지고 컴퓨터 화면 가득 어제도 제가 야근하면서 보는데 집도 안 가고 뭘 보냐 이렇게 물어볼까 되게 신경 쓰면서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 성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쟁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의 이제 반응은 아직 좀 이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가부와 이 선정한 그 측의 방침은 이제 아이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성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아기가 생기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부모님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그런 교육을 받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건데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죠. 이 책을 만약 고등학생한테 보여줬다고 이렇게 논란이 됐겠습니까? 그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성적 표현이 자세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적정 시기는 언젠가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물리적인 과정 언제 깨달으셨나요? 언제 득도하셨나요, 두 분은? 우리? 근데 전 사실 그림으로 깨달은 적은 없고, 아름아름 알게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림으로 먼저 알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그림 본 적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합된 그림은 특히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구조, 이게 뭐 물리적으로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건 가르쳐 줬지만 그게 어떻게 절로 들어가서 애기가 되지? 이거를 그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미디어에서는 암시를 주잖아요. 성기를 맞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불로 가리고 진짜. 이불로 이렇게 아니면 뭐 소리나 분위기로 이렇게 암시를 줘서 적당히 이제 눈치코치로 그게 저기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기억이 안 나죠. 왜냐면 예전 언제부턴가 알고 있었으니까. 언젠가부터 알았어, 맞아. 근데 장면들로 기억나는 건 뭐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정자가 저도 난자 고등학교 만나는 때 과정을 봤어요, 학교에서. 3D로 막 구현해가지고 보여주는 맞아. 그런 거 봤던 것 같고 체육 시간에 자유행위에 대한 수업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체육 시간에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였어 그것도. 전 개인적으로 성지식 관련해서는 되게 늦었는데 왜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같이 TV 보고 하다 보면은 키스만 나와도 채널 돌려버리는 맞아. 그런 로망스.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성관계 같은 것도 사실 영화나 이런 데는 영화 뭐 15세 관람가 이런 거 봐도 나오긴 하잖아요. 뭔가 그쵸. 적나라하게 뭔가 그치. 신체를 직접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은 저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모르죠. 거야. 보여주질 그쵸. 않아요. 아침이 돼요, 맨날. 그쵸. 영화에서 연출된 장면들만 알고 있다가 맨 처음에 이런 정말로 실제 이런 소위 말하는 포르노 무비 같은 것들 그 영상을 충격적이죠.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막 교실 컴퓨터 같은데 애들 모여서. 애들이 모여서 뭔가 막 보고 맞아. 있는데 맞아. 뭐야 하고 심지어 남녀 공학이었어 중학교 때였는데 가서 봤는데 뭔가 이것은 무엇인가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것은 무엇인가? 되게 충격적인 거야. 비주얼 쇼크. 아마 뭔가 로맨틱하고 뭔가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겠지. 맞아. 보통 대부분 독한, 포르노들은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구나. 한번 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안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사실 호기심도 사라져. 맞아요. 알아버렸어. 그렇게 저도 되는 비슷한 거지. 게 저는 약간 포르노보다도 야설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게시판, 유머 게시판 보다가 클릭했던 어떤 글이 소위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텍스트. 야한 이제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음. 되게 성적 흥분 이런 말초 자극을 자극하는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나라한 용어들로 맞아. 생식기나 이런 행위를 맞아. 지칭해서 그런 거 설명을 있었던 것 하잖아요. 그걸로 어렴풋이 그게 거기 들어가는구나 알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본 게 아니고 이제 글로 상상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지. 그게 되지? 몰랐죠 처음에는. 진짜 성교육이 부족하네요. 이런 저 같은 애가 이걸 네. 봐야 단면도를 정확하게 봐야 이게 그렇지. 정석이고 그거에 변형된 모습들이 있구나를 알 텐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쟁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이 돼. 성행위, 성관계에 대한 그런 실체들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내 아이가 처음 접하는 성관계,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뭐였으면 좋겠는가. 그래. 그 순간이. 이 책이 낫지 않을까? 갑자기 저는 그냥 네. 그런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는다니까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이제 잘 보호를 해도 요새는 이제 미디어가 특히나 더 발달했기 그래. 때문에 유튜브나 뭐 이런 것 통해서 접했을 경우 아이들이 처음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제 인상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중립적이면서도 정확한 묘사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이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단순히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것만으로 외설적인 것, 음란한 것이 되는 거야말로 너무 지나친 좀 엄숙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관계 장면은 무조건 19금인가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고민이 그런 되는 생각이 문제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진님은 아이가 생긴다면은 이 책을 몇 살 정도에 보여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 반대 여론도 사실 아주 너무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어려운 게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이해는 부모가 돼요. 아니지만 나도. 과연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럼 용인할 것인가. 사실 이 동화책을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도 다들 사무실에서 봤어. 네, 이제 여자 선배들과 이제 남자 선배들의 관심을 제가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죠. 제가 옆자리에서 저에게 보거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책이 도대체 그래. 뭐냐, 이 책이 그 책이냐, 어머나 저걸 그 저기서 논란의 저걸 책이다. 네. 하면서 이제 같이 우리 보셨는데 전화가 보시면서 실망을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아직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 이거 만약에 보여주면은 다른 여자애한테 가서 궁금해서 이 따라해 행동을 볼 수도 한번 있겠다. 실천해보고 싶은 뭐 마음이 뭐야 들 수 막 있다. 하면서 이 막 그럴 그림을 수도 따라해 있을 볼 것 수도 같아. 있어서 그쵸. 아직은 안 될 것 같다 내 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죠. 진짜로 그런 위험이 있어요. 진짜 실제 왜냐면 케이스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하는. 왜냐하면 사실 이기적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뭔가 궁금하고 하고 싶으면 하잖아. 하는 거야. 뭐 집어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애기니까. 사실 그게 애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맞아. 되고. 그냥 그 친구가 싫어해도 그냥 자기가 만지고 싶다고 만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맞아. 그리고 이 그래, 책만 좋아요. 보여줘서 안 되겠네요. 만약에 이 책을 보여줄 거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아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의 몸도 그래.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소중하다. 것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겠죠. 네. 그렇네요. 아무튼 이 책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이 책을 보여준다면 갈등되긴 할 것 같아요. 갈등이 될 몰랐던 수 있어요. 세상에 얘가 눈을 뜨면 혹시 자극을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부모님들의 걱정인 것도 이해가 되네요. 되고. 이해는 됩니다. 네. 근데 한 번쯤 이 책 국내외에서 어쨌든 계속 좋은 평가들을 받았고 교육적으로도
인증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리고 이게 어. 교재라는 거가 전 중요한 게 그냥 음. 책만 보고 던져놔라라기보다는 이걸 책을 가지고 통해서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얘기들을 거죠. 해나가는가.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부모님이 이 책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책을 활용해서 어떤 그렇죠. 지식을 아기에게 주고 싶은지 음. 좀 자꾸 여기 아기라고 써있어요. 아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음. 그래서 아기를 다 낳으신 분들이니까 부모님들은 그렇죠. 이게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두 권 또 재밌게 봤습니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림책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좀 결이 달라요. 우선 제목부터가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아주 네. 핑크핑크해요, 책이. 그래. 그러니까 아기를 태어나는 그런 느낌의 책은 아니고 어. 스웨덴 작가 페르닐라 스탈펠트의 책이고요. 처음 철학 그림책이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네, 철학 그림책이네요. 네. 이 주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책이고 뭐 이외에도 똥이나 똥 멀리 가네요. 왜 철학 그림책일까? 자꾸 한번 똥이 봐보고 싶어요. 마렵다. 애들이 똥을 좋아하잖아. 그리고. 엄청 맞아.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 똥 제일 좋아해. 그 그림책을 똥 진짜. 말만 해도 웃어. 그니까. 그 중에 이제 사랑이란 주제로 엮인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모든 사랑의 유형이 나와요. 유형과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맞아. 맞아 이런 것도 사랑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해도. 그런 예시가 정말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페이지에 가득 담겨 있어서 애들이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차례대로 뭐가 있고 이게 맞아요. 아니라 그냥 차례로 안 읽어도 페이지 딱 펴놓고 맞아. 생각해보면 거지. 그냥 이것도 하면서 한번 짚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참 많은 책이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꽃을 사랑하는 사람, 금붕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지겨워지는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연인 둘이 앉아가지고 뭐 할까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옆에 여자가 옆에 남자가 모르지라고 이제 대화하는 이제 뭐 지겨워지는 사랑, 오래 걸리는 사랑, 첫눈에 반하는 사랑, 신을 향한 사랑, 그래, 종교 얘기도 나와. 네. 스타를 향한 사랑. 정말 여러 가지 사랑. 정말 여러 가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모양들을 쭉 보여주면서 사랑이 늘 뿌듯함만을 주는 게 아니라 지겨움이나 질투, 슬픔을 줄 수도 있다는 맞아. 거를 중요한 알려주고 걸 있어요. 가르쳐 되게 중요한 거. 네.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네, 이 책의 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조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썼으면은 이 책은 별 감흥도 없고 애들도 유치하다고 생각했을 그래. 것 같아요. 뭐 내가 아는 사랑은 아닌데 뭐 아니, 뭘 모르는 사람이 쓴 거야. 애들도 이미 생각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사랑은 거절당할 수도 있고 사물에 쏟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는 걸 이 책은 알려주니까 애들한테 어쩌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그 경험이 그 감정이 뭔지에게 이름을 주는 거야,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봤을 때, 아, 내가 거절당했지만 그것도 내가 이 아이를 좋아했던 마음이 사랑이었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알아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이 아이들한테 통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동 문학상을 휩쓴 책이라는 그 생각이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아, 휩쓸만 하다. 이 정도의 접근 방법이면은. 어른이 보기에도 책이 막 질문거리나 생각할 거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함축적으로 해놨어. 마음에 대해서 막 공부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부분은 아이가 생기는 과정을 묘사한 페이지인데 그 사랑도 나오는군요. 네, 그 구체적인 사람도 사랑. 나와요. 이게 한 부분으로 아주 조그맣게 나와요. 산발적으로 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위에 그냥 하나 딱 나옵니다.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근데 그 그림이 정말 정직해요. 네, 아까 아기는 털이 있어요, 털. 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약간 캐릭터스러웠다면은 여기서는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음순이 만난다라면서 이제 신체 구조까지 정확하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만화책, 네. 만화긴 하지만, 네. 만화 같은 그림책이긴 하지만 세밀하게. 약간 선이 되게 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선이 두꺼워요. 그치, 캐릭터여가지고. 어린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은 선이 되게 터치감이 얇고 가벼워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기억에 남으면서도 꼭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앞에 처음으로 지나가다가 바바리맨을 바바리맨. 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렇게 처음 봤나요? 네,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남자 성기가 저렇게 저렇게 생겼구나. 아, 그거를 첫 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최악이네. 그림책을 바바리맨 보면서 씨. 아, 차라리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네, 아, 이 낫다. 그림으로 좋았겠다. 봤다면. 이 그림으로 봤다면은 그렇게까지 첫인상이. 충격받고 놀라진 않았겠다 싶은 그렇군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뭐 포르노나 아니면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된 실제에 가까운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저는 더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책에서는 이런 성관계가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이 책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 감정 자체가 처음에 예를 들어 첫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감정이었나. 그게 생각하면은 되게 쪽팔리고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되겠지만 그 감정이 뭔지조차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뭔지. 내가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이상하지? 막 뭔가 긴장되는 것 같고 발표할 때처럼 무슨 맞아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 이게 혹시 사랑일 수도 있겠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런 거를 다루는데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보통은 과학이나 이렇게 책을 보면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제 지식을 주는데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맞아. 다양한 책을 통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 감정을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경험을 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다양한 가족을 향한 사랑, 내 친구를 향한 사랑, 그다음에 내 강아지를 향한 사랑 맞아, 이런 맞아.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아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맞아요. 덕 PD가 읽은 그림책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읽은 그림책은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있나요? 라는 아, 일본에서 수입된 책입니다. 제목부터 딱 어떤 제목부터 네, 무슨 내용인지 뻔하죠. 모든 책이 다 그렇지. 마기는 그쵸.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긴 한데 숨기진 않았어. 다 직관적입니다. 함축적이지 않아요. 직구다 돌직구, 핵직구. 네. 자,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부제가 뭐냐면 물고기가 들려주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전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네, 왜 물고기가 물고기가? 나왔나? 나 화자가 물고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화자가 누구냐? 애입니다. 애. 아들 조그마한 남자아이로 나오는데 이모를 처음 만난 날에 시작을 해요. 이모랑 네, 만났어요. 이모에게 물어봅니다. 이모는 왜 화장 안 해? 여잔데 이상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상하다고. 네, 돌직구를 이상하다. 또 네. 아이들은 또 돌직구를 대놓고 이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다고. 네, 너 이모는 이상해. 나는 화장 안 한 얼굴이 예뻐서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애는 우리 엄마랑 다르니까 또 계속 이거는 질문을 하죠. 비슷한 식의 어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걸 깨는 대답들이 오갑니다. 이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수중 촬영 기사예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닷속 물고기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가 풀어가기 때문에 부제가 물고기가 들려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얘기하는. 예, 이 물고기들의 암컷 수컷 역할이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과 반대인 거예요. 그쵸. 사람만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들은 예컨대 다르니까. 수컷이 알을 품거나 새끼를 키우거나 하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고 어렸을 때는 전부 수컷이었는데 그중에 몇몇이 암컷으로 자라나는 물고기도 자라나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성별이 네. 생리적인 성별이 흰동가리였죠. 변하는. 흰동가리가 그렇다. 이런 거를 막 보여줍니다. 막 다니면서 바다를. 그러면서 이모네 집에 데려가요. 근데 갔는데 이모부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모의 외모를 보고 왜 여자가 뭐 머리가 짧냐라는 식으로 이상해했던 애가 이모부가 요리를 하는 걸 보면서 남성이 요리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납니다. 생각이 변한 거죠. 바닷속 여행을 하면서 아주 받아들이게 심플해요. 됐어요. 네.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사실 남자는 뭐 파란색, 여자애는 핑크색, 남자는 운동을 네. 좋아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라든가 되게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저게 성교육의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아요. 그게 역할. 뭐냐면 마치 남자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여자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런 관념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자연스러움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소위 물고기들 자연의 사례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자연 있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게 저희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애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21세기인데. 매일매일 정말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그러니까요. 스스로. 아이 머릿속에 그 정도 성관념이 있는 거면은 어른들 머릿속에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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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로 되어 그쵸.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맨날 수행하면서 사는 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1세기 2010년대 이후에 나온 디즈니 3D 애니메이션 공주 캐릭터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되게 수동적이었죠. 2D 애니메이션 시절에 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뭐 뭐 알라딘에서 어. 자스민 공주의 역할이 이거는 애니메이션화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냥 더 수동적이었다면 지금 실사영화로 나온 알라딘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라푼젤이라거나 겨울왕국이라던가 모아나 등등등등 거쳐오면서 자기가 그 주체적으로 공주 막. 캐릭터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 2D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던 세대와 전미. 어렸을 때 이거를 어. 그쵸 요즘 같은 나는 아니, 엘사가 우리도 될 거야. 문란이 있었어 우리에게도. 맞아. 문란이 있었어. 있었답니다. 문란이 있었어. 세대가 이렇게 다른 거죠. 어렸을 때 뭘 접하느냐가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폴트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면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짜잘짜잘한 변화들이 쌓이는 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더더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두 분이 보신 책도 얇지만 굉장히 얇고 심플한데 맞아요. 그림이 굉장히 멋있네요. 메시지도 그렇고 쫙 펼치면 어. 그림책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거의 그림책은 없어서. 그림도 중요하잖아요. 그림 딱 보면서 바닷속을 떠도는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런 그림책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기 되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권 다 특징이 달라서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흰 동가리. 네. 이렇게 총 4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성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자신은 없지만. 성교육 성교육. 받으셨나요? 다 받았죠. 그거 참 재밌었는데. 재밌었다고? 재밌었어? 왜냐면 뭐 제가 생각해 재밌던 포인트가 뭐냐면 번갈아 가면서 남자 생식 구조와 여자 생식 구조를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근데 우리 교실에서 이제 과학책에 때로는 나오는 남녀 그런 나눠서도 거지? 하는데 같이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묵적인 룰이 예를 들면 남자 성기가 나와 있을 때 여자들은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쑥스러워 해야 돼. 그게 아. 규범이야. 내가 그거를 그게 롤플레잉. 그냥 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쟤 변태야 이렇게 아. 놀렸어. 그래서 제가 여자 건 줄 알고 무심코 보고 고개를 안 숙였더니 변녀야 이러는 거예요. 짝꿍이. 진짜? 그래서 남자 거에서 그래서 제가 황급히 숙였어요. 이렇게. 웃긴다. 그래서 웃기지 않아? 애기들 너무 유치했어요. 그때 다 초등학교 뭐 그래도 나름 고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고학년 때는 분리해서 교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뭐 통합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드네요. 저는 여고였어가지고 여고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는지 콘돔 씌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피임법 교육하죠. 네. 고등학생 때. 그때 그거를 뭐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직접 씌우는 그 모형에 대고 근데 그 나름 알긴 알아야죠. 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혁신적인 교육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교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출산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거든요. 생명이나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임신하지 말라고. 아니지. 힘드니까 함부로 임신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막 애가 막 나와서 너무 사실적으로 이제 출산하는 그 장면에 카메라 저도 본것 각도를 같아요. 아래서 저도 이렇게 본 것 보여주니까 같아요. 찢어지고 막 있어가지고 나는 봤어. 막 자르고 막 진짜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그걸 성교육 안에 넣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게 정말 제 실제적으로 제가 성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을까라는 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도 되게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책보다 못한 게 영상 편집이 항상 이래요. 이렇게 둘이 야릇하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전당 이게 전희의 단계까지는 보여줘. 내가 본 것 같아요, 같은 거.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은 현미경 뷰예요. 갑자기 헤엄치는 정자가 나와. 수정란이 나와. 이 현미경 뷰. 그 다음은 이제 출산하는 그 병실의 뷰.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행복한 부모였어. 이 편집이 절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한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요. 딱딱딱 요약만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덕PD는 성교육 받았어요? 저도 뭐 아까 앞에 얘기한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냥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전혀 없는 상태로 정말로 다른 매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연출된 어떤 의도가 명확하고 맞아. 어떤 그런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재가 알려주는 성관계보다는 좀 다른 렌즈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렌즈로 이걸 보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가 인상 깊었던 성교육이 하나 생각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외국에서 1년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 성교육 시간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때 무슨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저는 시간표대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남녀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이쪽에 다 있고, 저쪽에 테이블을 각 팀당 하나씩 놔두고, 접시에 초콜릿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포크랑 나이프가 있어요. 그리고 라텍스 장갑이 있어요. 음. 그래서 각 팀에서 준비 딱 하면은 한 명씩 가서 꼭 규칙이 라텍스 장갑을 양쪽에 다 끼고 포크랑 나이프로 그 초콜릿을 썰어서 포크로 찍어서 먹고 다시 라텍스 장갑 벗어놓고 돌아오면 다음 사람이 가서 릴레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콜릿을 먼저 먹는 팀이 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음. 왜 성교육이죠? 되게 웃긴 게 하고 나면 꼭 항상 하고 나면 어떤 반에 해도 남자팀 거는 라텍스 장갑이 다 찢어진대요. 아. 이게 되게 메타포였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 콘돔의 선생님이. 메타포 아니야? 그래서 다 끝나고 선생님이 이제 근데 여자들은 차분차분하게 한 명이 가가지고 막 초콜릿을 되게 미리 다 썰어놔요. 뒤에 사람 편하게 먹으라고. 아, 천재인데? 근데 아무튼 뭐 이거 성별의 차이는 뭐 어쨌든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냐 메타포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 했을 때 이 초콜릿은 디자이어고 이 라텍스 장갑은 프로텍션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프로텍션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데 아. 그 규칙인 그 라텍스 그게 뭐 콘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다른 종류의 방법일 수도 PM이 될 있겠네. 수도 있는데 이제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급하면 디자이어가 너무 강하면 서두르다가 이 프로텍션을 찢어뜨리기도 망가질 수 있다. 한다라는 거예요. 아. 하지만 그러면 그 초콜릿을 못 먹는 거예요. 규칙이 이건 태도에 대한 틀어졌기 교육이다,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 되게 그 메타포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음. 단순한 건데 어.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남녀 이제 팀에서 같이 토론을 시켜보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콘돔 씌우기 연습을 이어주는구나. 시키더라고요. 이어져서. 어. 근데 좀 인상 깊었어요. 음. 저는 그런 식의 성교육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임을 통해서 뭔가 바꾸는 그거예요. 그런 맞아요. 거랑 비슷한 룰인 것 같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해보는 좀 게 중요하다. 오, 신기하다.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접해본 적 없는 방식이어서. 그치.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방법론을 여러 개 생각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성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임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네네. 네. 설명을 해드리면 초등 젠더 교육 연구의 아웃박스. 자, 이 이름부터 되게 복잡합니다. 아웃박스, 일단 박스 밖으로 나가는 박스 바깥으로 얘기였네요. 나간다는 약간. 얘기겠죠. 책 제목은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라는 책인데 부제가 뭐냐면 교실을 바꾸는 12가지 젠더 수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교육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들과 중요하네요. 실제 수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업 사례들. 네. 그래서 예민함을 가르칩니다라는 제목. 예민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예민하면 욕 먹잖아요. 오, 왜 이렇게 좋은 예민하냐. 의미는 아닌 걸로 그렇죠. 느끼죠. 보통 부정적인 얘기로 많이 쓰죠. 그래서 최근에 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오기도 샀어요.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감수성이라는 거죠. 아, 예민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는 게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솔직히 그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중요한 걸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별로 외모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 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예쁜 애, 잘생긴 애,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한다면 그 칭찬이고. 불쾌함을 감지할 수 있을까? 칭찬인데 좋은 얘기였잖아. 나쁘다고 한 것도 너 아니고. 꽃이라고 했잖아. 사무실에 그렇죠. 꽃이라고 했잖아. 꽃이 왜? 되는 게 낫지 않아? 풀보다? 뭐 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내가 별로 아무 의도 없이 했어.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라고 하는 몰라서 모르는 행동조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음. 감각을 하는 게 예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 배워야 되겠는데? 당연하지. 초등학생뿐만 그쵸.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수업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사례를 하나 초등학교에. 뭔가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CF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달려보세요, 웃어보세요, 공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애들한테 시키는 run 거예요. like a girl. 그쵸. 그거죠. 그래서 뭐지? 다 달려봐라고 하면 뛸 거 아니야. 네. 웃어봐 하면 웃겠지. 공을 던져보라 하면 던질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 앞에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붙이는 거야. 그럼 애들이 다르게 행동을 막 그러면은 하는지 서로 보는 다르게 거예요. 행동하는 거야. 평소에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은 그리고 항상 같이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네. 평소에 엄청 잘 뛰어다니는 여자애한테 여자답게 뛰어봐라고 하는 순간 총총총총 이렇게 뛰는 뛰는 모션이 거예요. 달라지는 거야. 이거 그 하늘하늘 이렇게. 나이키 맞죠? 어. 나이키 CF였지. 그 나이키였나? 맞아. 아무튼 CF 한 CF가 CF에서 있었어요. 봤어요. 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진다.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도 다르게 시켜보면 다르게 하고 웃는 거, 공 던지는 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 고정관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수업 형태들이 있어요. 좀 충격적이다. 네, 그 결론은 항상 뭐가 되냐면 나답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나이키 맞는 아니라 것 같은데. 나답게 나답게. 그래서 사람을 나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붙일 게 아니라 나답게 하는 게 그냥 그런 거고 다른 친구가 어떻게 했을 때 그거는 여자답지 않아 남자답지 않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그렇게 뛰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성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도록 해야 된다. 네. 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담겨 있고 아까 이제 예로 들었던 그런 불쾌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차별적인 표현들. 예컨대 남자가 운동을 안 하면은 쓰냐?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꿔볼래라고 직접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애들이 대안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운동을 좀 못하면 어때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자. 혹은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 교실에서. 충격적이다. 시집가도 되겠네. 명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바꿀래라고 애들한테 만들어 보게 하는 거야. 스스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나이 12살 지금 조선시대 아닙니다. 이렇게 아, 애들이 오히려 더 똑똑하다 애들이.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내 나이 29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불편함이라거나 예민한 그 성차별적인 관념은 없애고 점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직접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외에도 뭐 성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커가는 과정이라는 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 어디 요즘은 좀 어느 빠르니까. 시점인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생리나 임신 같은 성지식도 물론이고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꼭 성적 흥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2차 성징이 시작될 때는. 이런 걸 그냥 덮어두고 쉬쉬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서 맞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음. 그런 것들이 그냥 덮어놨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가 있는데 놀리고 애들 음. 막. 일종의 숨기고. 생리대 체험이나 임산부 체험 이런 거를 통해서 해본다든가 발기했을 때의 경험이나 감정들 같은 것들을 뭔가 섬세하게 풀어가야죠. 물론 디테일은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면서 애들이 서로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고 또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리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때 놀리지 않게 하고 맞아. 뭐 그런 부분들 그게 커서까지 계속되니까 이 시기 때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중요한 것 거죠.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좋은 교육을 교육이네요. 받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교사가 좋아. 아니더라도 애를 키우면서 성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구해서 보시면은 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아이를 교육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하는 이 성교육이라는 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모임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수업 개발하고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책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의 그 교사 집단이 좋은 게 연수가 굉장히 활성화된 집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아웃 박사님들이 연수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학교도 점점 변해갈 수도 있다. 학교가 변했으면 좋겠는 네. 게 오늘 주제가 그냥 성교육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집에서 아무리 정성 들여서 내가 이 아이 가치관을 위해 신경을 써서 기르는 부모가 있다고 해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옆집 할머니가 아이고 남자답게 씩씩하네. 그렇죠. 네. 학교 가면은 애들이 친구 따라서 나 파란색 안 입어 핑크 입을래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모든 얘를 둘러싼 환경들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결국 교육이 뭘 할 것이냐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교육은 되게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들마다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느끼시는 감각이. 애한테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게.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준 높은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지마! 이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했어요. 단순히 성적 자극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과 태도의 변화로 바뀔 수 있다면 이게 적나라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교사분들이 있고 또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희망적이죠. 네,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아니 그 힘내시기를. 동화책 저 선배들이랑 같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서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뭐 우리 그치. 애들은 어떻게 고민이 교육할 시작됐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쩔쩔 매는 거야. 어. 부모가 된 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교사분들이 있는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 되게 활성화돼서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은 진짜 좋겠다. 그런 부모의 짐이 걱정을, 덜어지는 측면도 있는 거야.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한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어린이들의 성교육을 위한 그림책 소개해드렸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교사들의 수업 내용이 담긴 책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이 책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일 이분들을 모신다고요. 만나본다고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네. 저희가 스튜디오 방역 철저히 하고 있지만 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충격.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정말. 네. 그쵸.
실제로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인지 정말 이 책에 맞아요. 담긴 고민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도 궁금해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랑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맞아요. 절반도 안 그 되네요. 배우는 것도 다를 거고 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보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화 모르니까. 시대잖아요. 맞아. 모르니까 뭐가 많을 거예요. 좀 이런 현장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내일 두 분을 모시기로 좋나요? 했습니다. 와우. 아까 오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교육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에 내 맘대로 안 의해서 접하게 되는 게 있다고. 근데 우리가 내일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직 그- 없지만. 네, 그냥 사촌이랄지 뭐 그렇죠. 조카랄지 혹은 내 맞아, 옆집에 맞아.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이모가 되게 어, 중요하죠. 이모가 그렇죠. 어떻게 이모, 부모가 보여줘야 어떻게 하냐. 할지. 남자 여자 죄송해요. 그 여자. TV가 나오잖아요. 이모 머리 짧은 이모 나오잖아요. 그 좀 그런 방법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 4권은 청취자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직 그래서- 사지 마세요. 혹시 네,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는 당첨률이 아주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댓글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나 애플 리뷰나 팟빵 게시판 아니면 오디오 클립 이런 팟캐스트 플랫폼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 계정 와 저희 정말 채널 많네요. 네, 아무 때나 그쵸. 글 한 번만 나 네. 필요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네.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돼요. 길게 적어주실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랜만에 마련한 인터뷰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